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7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여러분은 알다시피 코로나19가 굉장히 급속 확산이 되고 있죠. 이제는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조금 많이 정말 푹 죽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 코로나19에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내놨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을 2달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최대 143만 원까지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요, 르노 삼성자, 사용자, 한국GM 등 국산 업체들은 이날부터 차량 판매 가격의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소세 인하는요,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이상 감면하기로 결정한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사실 개소세가 어떻게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 연말까지 소비 심리를 높이기 위해서 개소세 30%를 인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 발병으로 내수 위축을 극심해지자 2달 만에 다시 개소세 인하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최대 14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업계들이 최대한 인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난 6월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요, 2018년 7월에 개소세 인하죠. 11개월간의 국산차 판매는요 4.2%로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개소세 인하 후 11개월 동안 이거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기간에 1.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소세 인하로 해가지고 약 4,700억 원의 상당의 세제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마다 지금 인하 효과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차량을 이참에 차량을 교체를 하실 분들은 인하세 정책에서 조금 혜택을 조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조금 이제 미래 자동차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패러다임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미래 자동차 산업 기술 인력이 5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진흥기술기능원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인력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일단은 2018년 말 기준으로요, 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기술 인력은요 5만 530명으로 인원이 5만 533명으로 처음에 조사했던 바로 2015년 말 기준보다요 5.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그린카 분야에서는 4만 2천명, 그리고 스마트카는 5천명, 또 인프라에는 3천명 정도가 으로 이제 2015년 말보다 친환경 경차 분야 인력이 약 7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직무별로 생산 기술 분야가 가장 많았고요. 또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 조금 많이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인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이제 조금
이제 연구개발 인력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산업부가요, 이 늘어난 요인으로요, 2015년 말 이후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는 신규 기업이 증가를 했고, 또 기존 기업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영역 성장, 그 다음에 산업감 융복합에 따른 산업 범위 확장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족 인원으로 한 2,000명 정도 부족률을 2015년 말보다 1.6% 낮은 3.5%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분야별로 인프라, 자율주행차 분야, 그 다음에 직무별로는 설계, 디자인 및 품질관리 직무, 학력별로는 대졸학력에서 부족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28년까지 필요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기술 인력 수요는요, 약 9만 명의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산업통상부에서도 이런 거를 해가지고 또 다시 토대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요, 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계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계별 인력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요, 빠르면 올해 안에 바로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부터 레벨 4에 해당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를 본격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레벨 4는요, 이 차량 주행 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단계입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 레벨 5와 5가 좀 구분이 되지만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가받은 이 임시 허가 기간은 5년이라고 하고요. 이제 모빌리티는 카카오 모빌리티 이 허가증을 통해서 이제 신청한 차량의 임시 운행 번호판을 교부받는 대로 도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상용화의 핵심이 도로와 그다음에 차량과 보행자, 그다음에 신호등 등 주행 환경에 대한 인지 기술, 그다음에 인지 결과를 토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차로 유지 변경, 그다음 갓길 정차 등 주행 방법을 결정하는 판단 기술, 주어양, 가속, 감속 등 정교한 차량 제어 기술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 인텔리전스 연구소 소장인 유승일 소장은요, 인터뷰에서요, 자율주행 기술력과 카카오티로 확보한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실생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자동차 하드웨어 제조사, 유관 기관들과도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현대자동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자동차가요, 이 새로운 EV 컨셉트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공개된 현대차 EV 컨셉트카 프로페시는요, 간결한 상과 구조로 강렬한 이미지의 외관이 돋보이고요. 지난해 컨셉트카 45에 이어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이 바로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한층 더 높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와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컨셉트카는 공기 역학적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차량의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깨끗하고 끊김이 없는 하나의 곡선으로 풍부하게 흐르는 실루엣이 특징이랍니다. 통합 스포일러와 픽셀 램프 호미 등을 강조된 뒷부분요, 마치 항공기의 호미처럼 정차 중에도
나가는 듯한 속도감을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내부에서 스티어링 휠 대신이요, 이 조이스틱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대 대신 운전석의 양쪽에 조이스틱을 장착해 운전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요, 새롭고 직관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을 적용한 휴식 모드를 통해서 자동차의 실내를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며 차문 하단부에 적용된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정화된 공기가 지속적으로 차 안으로 공급되며 자연과 또 물의 흐름을 떠올리게 하는 등 현대차가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실내 디자인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을 봤을 때 딱 느낌이 딱 떠오르는 차량이 테슬라의 모델 3가 딱 느낌이 떠올랐어요. 이 이미지를 보고 나서 제가 제 개인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캠시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의 바로 조소형 자동차 세보시가요, 국가 차량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제 조달청 등록과 함께 전국의 10곳의 판매망, 그 다음에 28개의 정비망 확보를 하면서요, 이제 시장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경기도 성남과 제주, 전남, 영광에 이어서 이달 중에요, 대구 달서구에 직영 매장 4, 5점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요, 국내 대형마트 6곳에 전용 판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차량의 보증 조건을 포함한 전국 정비망도 확충한다고 합니다. 보증 서비스의 경우 전기차 전용 부품은 3년 또는 6만 킬로, 그 다음에 자체 일반 부품의 경우에는요 2년 또는 4만 킬로미터의 무상 보증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망은 자동차 정비인 온디맨드 서비스 업체인 카란과 또 협업해가지고요, 출장 정비를 또 지원하고요. 최근에 AJ 카리안의 계약 체결로 전국의 28개 정비소에서 차량 입고 등 정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보스는요, 자체 설계, 제작한 조소형 전기차로 언덕이나 경사로 등 험난한 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부스터, 디스크 브레이크, 경사로 밀림 방지, 알고리즘 등의 안전 사양을 기본 장착했고요. 1회 충전이 약 7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완충 충전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에어컨과 히터 등 냉난방 시스템 갖춰서 날씨에 상관없이 주행이 가능하고요. 최고속도 80km, 최고 출력 15kW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소형 전기차 국가 보조금이 400만 원이고요. 지자체별로도 좀 달라가지고 추가를 하면 출고가 145만원에서 세보세를 한 600만원에서 800만원 안팎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타다금지법, 이 국회로 넘어갔고 결국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결국에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타다에 어떻게 보면 그 그룹인 바로 소카의 계열사인 타다인데요. 이 타다의 또 소카의 대표 박재업 대표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께 타다 금지법 거부권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혁 대표는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면서 타다의 12,000명의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박 대표는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다 이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자면 충분히 제도권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한 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국내 다항조 소식에서 가장 이슈였던 이 타다금지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무 이 국회의원들이 이 택시 업계를 너무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게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타다가 왜 나왔을까요? 택시들이 승차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타다가 나왔기 때문에 승차 거부도 안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분명히 택시 업계에서도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존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뭘 했는지 뭘 잘못하는지 알면서도 그거를 덮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금지법보다 더 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택시들 업계에서도 분명히 뭘 생존을 하려면, 뭐 산업이 고도화되면 조금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기, 거의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접목을 해야 하는데 접목도 하지도 않고, 그냥 택시 노동업계 업계에서는 그냥 산악금만 채우기를 박박하고, 또 택시들은 그거 채우기를 바쁘다 보니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승차 거부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정말 이 금지법은 솔직히 통과가 돼도 안 되고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타다가 다시 이런 거 계속 하려면 택시 면허증을 사야 돼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별로 국회의원분들이 참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타다금지법 다시 한번 타다뿐만 아니라 이 타다 관련된 다른 모빌티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자초되어 있기라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타다를 많이 타보지는 안 타봤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서비스고 플랫폼이라 생각하는데, 참 그놈의 기득권이 뭔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국내 상투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기아차 이야기인데요. 기아차가 여러분 알다시피 신형 소렌터가 나왔죠.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나왔는데, 하이브리드가 저번 주 소식에서 ECG 때문에 하이브리드 인증을 못했다고 했는데, 기아차가 이 소렌토 보상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계약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문에서요,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계약 당시 고지한 가격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고객들은 계약 시 고지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6월 이전까지 차량을 출고받는 고객은 한시적으로 인하된 개별 서비스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 대상을 포함을 못했지만요.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한 저공해자 2종으로 사전에 인증을 받아서 이제 뭐 혼잡, 통행료 감면, 공영 주차장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약 290억 원의 규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은 전부 다 기아차가 부담을 한다는 게 이번 보상안 발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출을 하고 집으로 오시면 꼭 손 꼭 씻어내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주면 반드시 코로나19도 물리치수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 되시면서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